안녕하세요, 베어코드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스파게티 코드라는 것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고 어떤 유형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스파게티 코드를 만들지 않고 제거를 하려면은 OOP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돌아오는 응답들이 OOP를 학교에서 배웠대요. 나는 OOP를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걸 다시 또 굳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본 대부분의 신입 개발자들, 이제 학교에서 갓 수업을 듣고 나온 따끈따끈한 신입 개발자들 경우에 OOP를 제대로 공부하고 온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OOP 랭귀지, OOP를 지원하는 랭귀지들, 뭐 자바나 C++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본 적은 있고, 그게 대한 사용법은 알고 있지만은 OOP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랭귀지를 사용할 줄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OOP를 새로 공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이번 이 시리즈의 핵심 주제가 OOP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제 새로 배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리즈의 가장 핵심 주제와 엮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 패턴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디자인 패턴을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 패턴 그거 써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코드를 수정하기 힘들게 만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디자인 패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패턴을 잘못 쓴 게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영상을 좀 한번 보시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리팩토링을 다시 또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레거시들을 스파게티 코드로 되어 있는 OOP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작성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스파게티 코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리팩토링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리팩토링을 해야 된다, 리팩토링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하면은 대부분 돌아오는 응답들이 기존의 레거시 때문에 리팩토링 하기가 힘들대요.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리팩토링은 기존의 레거시들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인데 레거시 때문에 리팩토링 못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리팩토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존의 레거시들을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것인데, 레거시 때문에 그걸 못 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본인의 공부가 부족했고 본인의 실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배부를 수는 없겠죠.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덩치 큰 레거시들도 리팩토링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리팩토링을 또 이야기하면 또 이제 또 부정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리팩토링을 하면 버그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기존에 있던 코드를 건드렸기 때문에 버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이제 버그가 안 나오게 하려고 유닛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닛 테스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은 유닛 테스트를 잘 해두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서 작업을 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자면은, 그러면 OOP,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유닛 테스트를 공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런 걸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서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 자체를 조금씩 바꾸면은 스파게티 코드가 안 나오고 기존에 나와 있던 스파게티 코드들도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저걸 다 언제 공부해? 좀 더 빨리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OP,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유닛 테스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이 간단해서 이제 몇 개의 단어로 나열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저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각각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제들이고, 또 이제 학교 다닐 때와 달리 이제 체계적으로 그걸 배울 곳이 없어요. 대부분 독학을 하거나 주변에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변의 선배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있다면은 그나마 빨리 배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은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것들이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걸 다 언제 공부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왕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더 빨리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저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공부하는 것이 사실 뭐 개발이라는 게 이론과 실기가 이제 함께 갖춰져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저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에 항상 굉장히 거창하게 접근을 했다가 좌절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이제 제가 주니어 때부터 해서 아니면 이제 시니어까지도 이제 계속 간혹 주변에 이제 공부 스터디를 하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대체로 끝이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참 드물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각각의 패턴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물론 나는 그 패턴이 뭔지 알겠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걸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는 정말로 제대로 적합한 때 적합하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다 패턴의 생긴 모양을 이해하고 이건 이런 때 쓰는 거구나 정도만 어설프게 두루뭉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사실은 공부를 한 최종적인 보람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써먹을 수 없는 공부를 한 거죠. 아니면 실력 써먹더라도 잘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자, 그래서 보니까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도 활용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고 단순히 패턴들을 외우고 그 각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외울 것만 많아지고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클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야기해보면 클린 코드를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놀랍게도 대부분 경우는 한번 읽고 나면 잘 알겠대요. 예, 참 이게 클린 코드는요, 잘 알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읽으면 대부분 다 이해는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이해는 쉽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렇게 코드가 나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순히 클린 코드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는 이제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는 대부분 개발자들이 리팩토링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리팩토링을 항상 이 부분 리팩토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인즉슨 이 부분을 새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리팩토링을 좀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리팩토링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내가 마음에 들게 새로 작성한다는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어 자체도 잘못 쓰고 있고 새로 작성하는 게 더 나았다는 보장도 못해요. 더 나은 방향이 뭔지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코드를 고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앞부분들이 다 차근차근 채워져야지 뒤에 유닛 테스트 같은 것들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유닛 테스트 자체를 한다는 것도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앞에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 OOP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했고, 갑자기 이걸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다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단연간 개발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코딩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한 접근으로는 힘들다. 왜냐면 해야 될 업무들도 있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간단하고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이 공부들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겠지만은 그 공부들을 왜 해야 되는지, 언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프랙티스를 이제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이거를 10-200 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뭐 제 마음대로 붙인 겁니다. 이 룰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수많은 개발자들과 같이 이제 코드를 보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코드를 좀 짧게 짜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함수 하나에 10,000라인짜리 함수를 만들어 봤다 뭐 이런 것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아마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1000라인짜리 함수에 대한 무용담, 10,000라인짜리 함수에 대한 무용담, 그런 게 사실은 무용담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짓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내용 코드, 작성되는 코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직 짧게 짜는 연습이 굉장히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저는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짧게 짤 수 있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런 룰들이 정말로 단순무식한 룰이어야 된다. 바로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룰이어야 된다. 뭐 룰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막 룰에 지켜야 될
내용이 한 10가지 이상 되고 이러면은 그걸 다 외우면서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계속 새로운 룰들을 만들어야 되고.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가장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뭔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룰이 무엇인가 해서 생각해낸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200 룰을 줄여 설명하면은 코드를 짧게 만들기 위한 정말 단순무식한 룰이에요. 자, 그 룰의 내용이 뭐냐면요, 모든 함수는 10라인 안에서 끝나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래서 10이에요. 그 다음 모든 클래스, 스트럭트나 인도 마찬가지예요. 200라인 안에서 끝나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1200 룰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개발자들한테 이제 1200 룰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는 중에 보니까는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는 이게 숫자는 좀 달랐어요. 10하고 뭐 300이었나 100이었나 하여튼 약간 숫자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함수와 모든 클래스의 라인 수를 제한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코드를 짧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요. 일단은 이제 발생한 다양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스파게티 코드를 만드는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일단은 코드를 짧게 짜야 돼요. 그것들로 시작해서 모든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짧게 짜는 연습부터 먼저 돼야 된다. 그렇게 짧게 짬으로써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다는 거죠. 자, 코드가 짧아지면요, 로직과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보다. 큰 덩어리 한 개의 코드보다 짧은 코드가 양이 줄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함수 1000라인짜리 함수 하나와 1000라인짜리 함수 10개와 100라인짜리 함수 100개가 실제로 코드 양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짧게 짜면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더 코드 짧아질 가능성이, 전체 코드 짧아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하지만 전체 코드가 짧아지진 않지만 그 코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짧은 코드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이제 그것을 다시 포메이션을 새로 맞추기가 쉽다는 거죠. 자, 코드를 짧게 짠다는 것의 의미는요, 일단 요소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함수를 여러 개의 함수로 분리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를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리하는 과정. 일단은 분리를 먼저 합니다. 하나의 함수를 여러 개의 함수로 분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스파게티 코드에 만들어내는 이유 중 하나를 이제 추상화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나 클래스를 계속 분리를 하다 보면은 나름의 규칙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규칙에 맞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규칙에 맞게 이제 분리를 하고 싶어 하게 되고, 자, 그 규칙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추상화 레벨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추상화 레벨에 맞춰서 이제 코드를 분리해 나가는 연습이 되고, 이제 그게 점점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각각의 함수들은 결국 순수 함수, 퓨어 펑션이라는 쪽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 자체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짧기 때문에 루프를 두 번 쓸 수도 없어요. 한 번 써도 빠듯할 거예요. 아마 10줄, 함수 한 개 10줄이면은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수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변수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소한 한 라인 이상을 써야 되는데, 함수 하나에 10라인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변수를 두어 개만 써도 벌써 두세 라인을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많이 사용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각의 함수, 각각의 클래스들의 역할이 점점 더 명확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자기 동작만 하기도 빠듯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줄 안에서 끝내려면은. 그래서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200라인 안에서 클래스를 끝내려면은 자기 역할 하나만 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C200도 실제로 한번 써보면요, 아마 기존에 작성하던 그 대비해서 짧은 코드를 작성하는데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10줄, 200줄이라는 게 아마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정말 절대 여유로운 공간이 아닐 겁니다. 10줄, 200줄이 그 안에서 뭔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마음대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200 룰을 맞춰서 이제 코딩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수를 분리할 수 있을까? 이 함수를 어떻게 분리해야 될까? 이 클래스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함수의 분리와 클래스의 분리는 결국은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리팩토링에 대한 일부의 공부까지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리팩토링도 보면은 이제 그런 함수를 분리하는 방법과 클래스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은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내가
1200 룰을 써봄으로써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고민이라는 단어 하나로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1200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코딩하던 습관대로 이제 코딩을 했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고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줄, 200줄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라인이고, 실제 이제 간단한 테스트 코드가 아니라 정말로 리얼에서 돌아가는 서비스 코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서비스 코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온갖 종류의 애들을 다 핸들링 해야 되고, 함수 하나 10줄까지는 어떻게든 밀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래스 하나 200줄 안에서 다 구현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이것은 어제까지 연습인 거거든요. 연습.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연습인 거고, 10과 200은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이기 때문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숫자를 줄여 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 1200은 도저히 자신 없어. 자, 그러면은 그래도 30,000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30,000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긴 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바로 뚝딱 되진 않겠지만, 일단 뭐 30,000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2500으로 한번 해보고, 그쵸. 그 다음에 10, 250 이런 식으로 약간씩 줄여 나가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 더 짧게 짜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단계 숫자가 조금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더 많은 고민들하고 그 고민들의 결과와 그 고민의 해법들이 결국은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뭐 클린 코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의 결과로 계속 더 무엇인가를 더 공부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 쉽지 않지만은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1200 룰에 맞춰서 코딩하는 습관이 들면요, 나중에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예전 습관대로 코딩했던 코드를 보면은 읽는데 짜증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짤 수도 없어요. 예전처럼 짜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했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전처럼 잘 안 짜져요. 왜냐하면은 이게 짧게 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1200 룰을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은 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익숙해지려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고민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들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개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선배들은 코딩을 많이 해보라 그러거든요. 코딩을 많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절대적인 코딩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코딩을 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룰이 따르고 그 고민을 하고 연습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디자인 패턴이나 리팩토링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짧게 짜는 연습을 하고 고민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시킬까가 중요해지는데, 작게 분리된 함수와 클래스를 구조화시키는 그 방법들이 결국은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름이 디자인 패턴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연습이 결국은 코드를 짧게 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1200 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